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이 둘에 대해서 특검은 공통적으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혐의인데요.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청문회 때 위증을 한 혐의가 추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전 10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특검의 차량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 영장을 신청을 한 건데요. 둘 중에 한 명만 구속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검의 뇌물죄 수사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절반은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절반 이상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삼성의 어떤 뇌물죄 자체는 물론 삼성 자체의 어떤 뇌물분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네. 특검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랄지 지금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됐건 박상진 사장이 됐건 둘 중에 하나만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에서도 물론 재판이 아니고 영장 심사 과정입니다만은 네. 뇌물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인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수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명백히 피의자 입장이 되면서 그분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특검에 있어서 굉장히 운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되는 영장 청구랄지 그다음에 오늘 결정이 날지 안 날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 특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승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유법이다.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면 특검은 엄청나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 제일 좋은 오늘의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고 법원에서 특검의 편을 들어줬을 때는 특검의 날개를 단 것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둘 다 특검이 패배를 하게 되면 특검의 동력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수사 기간에 있어서 이제 특검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입증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탄핵 심판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요.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지만은 만약에 구속이 기각이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영향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게 뭐 결정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됐냐 안 발부되지 않았느냐, 기각됐냐,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뇌물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뭐 언론의 자유침해랄지 이제 헌법 위반 사유가 네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장 기각 자체가 뇌물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기각을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법리적으로는 그렇을 수 있어도 사실관계에 들어가면 삼성에 굉장히 특혜를 주고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한 부분 또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헌법 위반적인 요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쓰여지면 오히려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굉장히 촉매제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기각을 했다고 해서 이게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이 법정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걸로 보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한번 다시 영장 재청구가 기각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헌재에서 굉장히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3월 1일 날 뭐 자유총연합이랄지 그런 데서 총궐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박단체나 보수단체가 앞으로 더 자기들끼리 어떤
더 집중력을 강화해서 예. 어떤 걸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헌재를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예.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헌재에서 이동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도 기각이 돼야 된다. 이게 탄핵 소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논리적인 허점이나 뭐 이런 탄핵의 법률적인 미비점을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작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때 13가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들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뇌물죄가 될 텐데 이 뇌물죄가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가장 형량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뇌물죄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예. 아무래도 탄핵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뇌물죄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인정을 하거나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측에서도 뇌물을 주지 않았다,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예. 단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네. 또 그 뇌물을 받았던 입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본인이 이 뇌물로 인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상방이 뇌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 만약에 뇌물죄가 받아들여진다면은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좀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특검이나 검찰 쪽에서 또 헌재에서 이 뇌물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증거 조사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리인 측은 부담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이제 대가성 관련한 부분에 이제 대가 관련과 관련해서 지난번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여기 이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경제적 공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3자 뇌물수수와 아니면 일단 뭐 제3자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관계 아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예. 직접적 뇌물로 가느냐 지금 사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제3자 뇌물수수하고 뇌물과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지난번 영장 청구할 때 이제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이제 구분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뇌물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 어떤 재산 관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뭐 특검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가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그러니까 제3자 뇌물 부분이라고 하면은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부정한 얼마든지 그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이거죠. 그렇죠.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영장 청구 기각 사유 중에서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물론 뇌물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예. 취지로 보입니다. 영장 예. 기각 사유에 예. 보면. 예. 근데 오늘 그 삼성에서 주장할 내용은 그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정유라 승마와 관련해서 그러면 승마와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에 대한 특혜를 줬다 이제 그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건 아마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이미 2014년 9월에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서 이루어진 거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7월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8, 9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걸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대가 관계로 어떤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러면 왜 승마를 지원했느냐? 그러면 삼성 측에서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필 가능성이 크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순환출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정확한 뭐 주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단지 순환 출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부탁한 바가 없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알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환 출자와 관련해서 1,000만 주를 500만 주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청탁한 사실이 없다 이제 그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공정거래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논의는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가 관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오늘 아마 영장 심사에서 예.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양측이 이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특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특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특검에 나와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금 전인 9시 40분쯤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심사를 받는 심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색 코트 차림의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까지 차로 15분가량 걸리니까 잠시 뒤면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서 최순실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사장도 뒤이어 특검 사무실을 나섰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대체로 법원 도착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을 마친 뒤에는 차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 모두 5가지. 지난번보다 늘어났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장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 혐의, 또 횡령, 위증 혐의는 지난번에도 적용됐던 혐의고요.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서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삼성이 최 씨 지원을 위해서 독일에 거액을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하고 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씨 측의 다른 말을 우회로 지원해 준 것이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검은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가 공정위를 동원해서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추가하면서 특검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추가 증거도 대거 확보한 만큼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사실상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또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최 씨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할 전망인데요. 특검 역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사실상 뇌물수사 성패가 달렸다고도 할 수 있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치열한 법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가 늘어난 데다가 박 사장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야 하는 만큼 지난번보다 결과가 더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다음 날인 19일 새벽 4시 50분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자정을 훌쩍 넘겨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현입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잠시 뒤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두 번째 받게 됩니다. 자, 삼성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삼성 서초 사옥입니다. 네, 지금 삼성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과 초조함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업 총수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삼성그룹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삼성의 심장부인 이곳에는 현재 최지성 부회장 등 수뇌부가 남아서 법원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어젯밤 늦게까지 이곳에 남아서 영장 실질 심사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 15분에 이곳 서초 사옥을 출발했습니다.
그룹 수뇌부인 미래전략실과 법무팀은 밤샘 대책회의를 계속했고 임원들은 대부분 아침 6시 이전에 출근해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이 부회장의 동선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특검과 법원에 직원 10여 명씩을 보내 현장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5명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나갔는데 지난달 첫 영장실질심사 때와 같은 규모입니다. 삼성은 지난번과 비교해 혐의만 늘었을 뿐 새로운 사실은 없다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룹 쇄신에 속도를 내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삼성은 총수부재, 경영공백 불가피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삼성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 때보다도 더욱더 긴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초사옥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조금 전에 특검을 출발을 했습니다. 45분쯤에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도 이르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금 전에 출발했는데 도착을 했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은 정확히는 조금 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0시를 전후해서 이곳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 법원에는 이 부회장의 도착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도착 순서에 따라 따로따로 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신문을 받고 박상진 사장이 이어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집행정지와 관련한 소송을 냈는데 이 집행정지 결과 빨리 나올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검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행정사부는 다음 주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과는 재판부가 기일을 따로 정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특검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지만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인 각하로 결론이 나오면 강제 압수수색은 무산되고 특검은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고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신문기일이 열렸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습니까? 네, 특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 최 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 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맞받았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때 실제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가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막았는데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을 때 형법이 규정한 책임자의 승낙까지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인용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예, 서울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특검을 출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박상진 사장 잠시 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에는 9시 40분쯤에 출발을 했는데요. 2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신문을 받고 그 이후에 박상진 사장이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을 받은 이후에는 두 사람 다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신문 결과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이 지금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하는 판사에 대한 관심도 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한정석 판사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는 지금 39세로 알려져 있고요. 사법시험 31회고 아마 다음 주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제 전보되기로 아마 인사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정석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은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 또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네. 예,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차량이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을 출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네. 자, 기자들이 잠시 질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아무 대답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뒤면은 같은 시각에 출발을 한 박상진 사장도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뒤에 보시겠지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태극기를 든 시위대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올라갔는데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위증 혐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네, 10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뒤면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 회장이죠.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인물입니다. 박상진 사장도 도착했습니다. 삼성과 최순실 사건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는데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박상진 사장도 역시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박상진 사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모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도착 순서에 따라서 보통 신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신문을 받게 되고요. 박상진 사장은 그 뒤 이어서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모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자, 영장 전담 판사 서울지방법원에는 모두 3사람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조희연 판사가 담당을 해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각을 한 판사니까 한 번 영장 심사를 한 판사가 다시 또 같은 사안을 판단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고 또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면요, 영장 처음 기각했던 판사한테 가지 않고 다른 전담 판사한테
가죠. 왜냐하면 영장 처음 기각했는데 다시 청구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처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강적인 수사, 그러니까 부족한 소명에 대해서 얼마나 더 보강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처음에 영장 기각한 판사가 아니고 다른 판사가 다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영장이 재청구되면 다시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소명을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 그리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검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자가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랄지 증거적으로 이제 그런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고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탄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형사적인 처벌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인용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뇌물 수수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뇌물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량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눈여겨볼 겁니다. 예. 영장이 기각돼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주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측도 어찌됐건 오늘 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과연 영장 발부가 되느냐 여부일 텐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혐의가 지금 적용된 혐의가 5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핵심은 뇌물입니다만 뇌물 공여 이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것도 뭐 영장 전담 판사, 아마 한정석 판사가 지난번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전 차관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네. 예.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이제 오늘 추가된 재산 국외 도피 혐의, 그다음 범죄 수익 은닉, 이것도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그 뇌물에 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 범죄 혐의만 추구한 거거든요. 예. 과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그 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에 213억 원을 컨설팅 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예. 그다음 그 중에서 78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게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측에서는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이었고, 컨설팅 계약일 경우에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고 예.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 순실 씨 측에 명마 그 블라디미르를 사주면서 기존의 말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예. 이 혐의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영장 청구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뇌물의 그 혐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추가 증거들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 부분이 오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 영장 판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혐의가 많고 적고 이거에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제 혐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지죠.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지금 혐의 자체가 어떤 뇌물과 관련된 범죄 사실에서 이제 파생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죄명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 중요해요. 그래서 예. 죄명이 더 많이 혐의가 추가된 것이 뭐 새로울 것은 없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죄명만 더 추가됐다고 그래서 예. 이게 뭐 더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뭐 영장 심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이 네. 되는데 과연 이걸 대가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청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청와대에서 혜택을 준 거냐 주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삼성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뇌물 이외의 부분은 좀 격가지라고 보면 되고 예. 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현재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박상진 사장 5개 협의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번에도 좀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범죄 혐의가 2가지가 추가돼서 5가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다 결정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번 1차 영장 청구 때는 10시 30분에 실질 심사를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새벽 5시 50분에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오늘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되어야지 영장 기각과 발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그 특검의 제2차 그 영장 청구에 관련돼서 법조 일각에서는 특검이 너무 조급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뇌물과 그다음에 부정청탁은 이 쌍대방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 1차 그 기각 사유에도 보면 뇌물의 일방 상대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예. 일방인 삼성 측만 조사하는 게 아무래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네. 예.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조사를 하지 않고 삼성에 일방적으로 뇌물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정도로 좀 무리한 수를 듣지 않느냐 예. 이런 네. 비판도 솔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특검에 이제 조급하다, 무리하다 이제 그런 비판 자체는 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 기간도 얼마 남지 있죠. 않았고요.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월 초에 조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민조사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만약 대민조사까지 기다리면서 언제 또 영장 재청구 여부를 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급하나 무리한 게 아니고 특검 자체는 일단 보강 수사를 또 굉장히 충분히 했었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자로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번 달 말까지 이게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느냐가 굉장히 불특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고 또 특검의 이러한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네. 아직 뭐 2주체가 수사 만기가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대민조사에 응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고요. 예.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를 하지 않으면 특검이 왜 있냐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논란은 많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대가 관계 또 그리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고 또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미흡했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뛰어넘을지 그 결과는 오늘 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내일 새벽이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10시 반에 시작이 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다시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